제 회사 월급이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네. 270만 원? 그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출을 끌어다가 대출까지 해서? 마지막에 퇴사할 때쯤 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인데 대답 지금까지 잘해야 될까요? 만든 브랜드들 연매출 제일 큰 게 뭐였어요? 어떤 거는 하나가로 14억을 한 것도 있고 그러면 보통 12개니까 그래도 한 100억은 되지 않을까요? 100억은 되죠. 충분히 되지. 제가 원래 한 11년 정도 회사원 생활을 했고 네. 그때 무슨 일 하셨어요? 완전 다른 일이었죠. 제가 음. 대학교 3학년 때 그 회사를 합격을 해서 근데 저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저 법학과. 법학과? 어. 근데 또 법학과. 법학과가 관련 없는 일을 또 하셨나요? 맞아요. 근데 살고 보니 다 연관되어 있더라. 아. 인생에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게 없더라 라는 생각이 든 게 네. 그때가 벌써 15년 전인가? 음. 근데 그때 만들고 싶었던 게 그때 카이스트 친구들이랑 같이 야 내가 맛집 대동여 지도를 만들고 싶은데 오. 이런 걸 어플로 만들면 어때? 라고 내가 그때 그걸 했었거든. 그걸 그때 했어야 되는. 그니까. 근데 두 가지 아이디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합격을 해버린 거야. 아. 3회 때. 그래가지고 또 합격하니까 네. 또 괜찮은 데여가지고 야, 너 해라. 난 안 할게. 하고 이제 빠져나왔었는데 처음엔 너무 재밌었어. 회식도 진짜 열심히 하고 나가서 막 춤도 추고 막 내 전체 부서 막 100명 앞에서 사회 보고 네. S 받으려고 막 엄청 최선을 다해서 네. 살았거든요. 근데 한 8년 지나니까 음. 승진을 한 번 하고 나서 음. 그리고 내 넥스트 승진한 그 사이에 뭔가 재미가 없더라고. 일이 너무 루틴하고 좀 루즈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사실. 그쵸. 그리고 이제 딴 데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매너리즘처럼 좀 약간 왔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봐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사실 더 빨리 했어야 돼. 내 지인이 인스타그램 한 초창기 때 야 요즘 연예인들 이거 한대 너 해봐 이랬는데 아 나 잘 몰라 기계치야 이랬었어요. 근데 좀 사람들 좀 하니까 나도 네. 이제 해야지 라고 시작했던 인스타그램이 저한테는 조금 인생에 활력을 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컨텐츠를 맛집으로 해야겠다 하신 거예요? 친구들이 항상 나한테 야 누구야 맛집 어디 있어? 나 뭐 할 건데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맛집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광주에 저희 고향 동생이 광주 테이스티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걔가 3만 명이었어. 그래서 내가 좋은데?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언니 진짜 잘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궁 테이스티라는 걸 그 친구 따라서 광주 테이스티니까 내궁 테이스티 하는 거지. 똑같이. 포맷도 처음에 똑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처음에 카페 그리고 뭐 레스토랑 가기 좋은 곳 그 분리를 하는 곳만 찾아다니고 일해야 되니까 내가 뭐 귀찮아지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맛집 이렇게 물어봤었으니까 야 얘네들한테 그냥 정보나 주자. 이러면서 그냥 내가 다니던 데를 그냥 해시태그해서 야 내궁 맛집 하고 언더바 지역명 한남 이러면 그럼 내 거 맛집 있을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거가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와. 똑같아?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미국에서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후배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손 놓았어. 왜?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취업했냐, 어떻게 미국에 갔냐, 어. 거기 실적은 어떠냐, 그거에서 막 물어보고 이러니까 뿌리자. 영상 이거 봐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 첫 영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떻게 미국에서 시작했고, 아 진짜? 어떻게 취업했고, 어떻게 인스타그램 했고, 그러다가 인스타그램 알려주는 거 하게 된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대박이다. 비슷하죠?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 네. 정보를 누군가한테 준다는 게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거고 그게 음. 결국은 컨텐츠가 되고 자본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앤드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튜브 채널이었기 때문에 수익 전환이 되는 바로 모델이었던 거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수익 전환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사실. 처음에는 광고를 받지 않는 이상. 그쵸. 그런 상태였고, 이제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야, 나 맛집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 근처에 가마솥 설렁탕, 곰탕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집 중에 하나였고, 막 끈적끈적거리고, 그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보통 국물을 먹으면 넘어간다 치면 얘는 너무 진해서 입에 붙으면 입술 이럴 정도로 진해. 너무 맛있는 곳이야. 여기는 파김치가 킥인데 파김치를 먹으려면 뭐 특 메뉴나 수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싸 먹으면 죽음이에요. 소주 미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하듯이 그거를 했는데 모르는 분이 좋아 보이네요. 막 근데 이제 누가 근데 모집을 해가지고 투어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재밌는 거야. 한번 하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궁 투어라는 이름을 붙이고 1회, 2회, 3회 신나서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를
한 달 2번, 3번 막 이렇게 했어. 계속. 그게 신나게 해야 돼요. 그쵸? 너무 신났어, 신나게. 그때. 왜 신났냐? 네. 반응도가 있으니까 신나는 어. 거야. 댓글이 15개, 30개였던 게 진짜 1분 컷으로 100개 달리고 300개 달리고 신청자가 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맛집 투어를 어떤 이벤트를 기획했냐면 노포에서 로마네 꽁띠 먹기. 로마네 꽁띠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전 세계에서 비싼 와인이에요. 네. 그때 회비가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에 각자 뭐 하고 하면 100만 원 돈씩 쓴 것 같아. 그런 모임도 해보고 어떤 때는 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와인바 사장님과 와인 파티 무제한도 해보고 근데 그 돈은 안 됐어. 사실 거의 4년 동안 몇 년 동안 네. 계속 쭉 돈은 안 됐어. 아, 그냥 진짜요? 인스타그램에 돈을 안 주니까 최근에 수익화 나온 거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보너스 계정 열리지도 않았어. 1세대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그걸로 그때 당시에 광고비를 한 네. 계좌당 받아가지고 매덕 벌고 이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오. 나는 안 했어. 멋있고 싶어가지고 오. 가오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오. 계속 언젠가 올 거야. 참아. 이제 속으론 이러면서 앞에서는 저는 뭐 괜찮아요. 내 돈 내산합니다. 그러면서 오, 그러면서 진짜 찐 한 거지.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거죠. 제 회사 월급이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네. 270만 원? 오. 근데 아까 내가 70만 원 냈다 했잖아. 그리고 한 달 몇 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돈이 들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를 피드를 올리려면 그 피드를 찍기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든 거야. 실제로 네. 먹고 마시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출을 끌어다가 대출까지 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와. 지금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퇴사할 때쯤 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것 같아. 컨텐츠 투자를 했군요, 그만큼. 근데 내가 그때 감각적으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모으는 거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불투명했어. 네. 어두컴컴했어. 근데 내가 내궁 투어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거는 컨텐츠로 사람을 모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사업가, 유튜버, 세무사, 회계사, 의사, 변호사, 교사 뭐 등등등등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8명, 12명씩 매주 만난 거지. 그러니까 한 1년간 만난 사람 몇백 명이 된 거죠. 그럼 나는 약간 이런 거예요. 앤드류님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공에 대한 엑기스를 굉장히 술자리에서 딱 뽑아먹을 수 있었던 거야. 습득을 할 수 있었던 네. 거지. 인적 네트워크도 물론 굉장히 네. 커졌고 제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커지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법학과 나왔다 했으니까 저는 지방대.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이제 학교를 끝마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랐고 그 지방에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았어요. 제 인생에서는 직업의 선택군이 은행, 학교 선생님, 로스쿨, 공무원 시험. 이게 제가 생각한 직업군의 다였어. 오. 저한테 세상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내궁 투어.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미래는 뭐가 맞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행복해하고 있나? 이 회사 직장에서 끝까지 갔을 때 내 미래 모습은 뭐지? 그 모습을 나는 만족해 할 것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브랜드 디렉팅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 디렉터에 대한 일을 누군가가 저한테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냐면 내궁 투어라는 게 이제 유명해지니까 광고처럼 우리도 와주면 안 돼? 막 이런 게 막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때 제 지인이 저한테 또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지인이기도 하니까 제가 뭘 해보고 싶었냐면 메뉴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디렉팅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청담동이었던 이자카야에서 제가 우니 투어를 기획하고 그 매장에 우니 전체 코스를 같이 짰어요. 요일당 하고 했더니 제가 만든 메인 시그니처 이 도시락 메뉴가 네. 대박이 난 거야.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매장에 해시태그를 하면 다 그 사진으로만 도배가 되고 그 내가 만든 만든 메뉴들이 막 어.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쪽에 좀 재능이 있나 본데? 오. 이러면서 이쪽으로 좀 더 회사 생활만 10몇 년 하다가. 키워봐야겠다라는 오.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브랜드 디렉터 일을 하면서 계속 내 브랜드 만드는 일들을 했고 와. 그러다가
그 오방통닭이 사실 지금 브랜드 만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든 제 브랜드거든요. 저한테 되게 DM이 많이 와요. 내국님 디렉터 일을 하려면 브랜딩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경험을 쌓아야지. 아니면 포트폴리오가 있거나 하다못해 스타벅스에서 알바라도 하든지. 근데 이게 되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못 사는 그러니까 어떤 나의 노동력으로 살 수 있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돈을 썼잖아요. 그 돈 노동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뽑아먹으면 되거든요. 최선의 일을 다 해가지고 회사 돈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 막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아실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은 돈, 뭐 회사는 회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좀 답답한 내 입장에서. 어른 꼰대들이 야 젊었을 때 다 경험해보고 다 그것이 뭐 다 도움이 되는 것이여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어릴 때는 꼰대 같은 소리 하네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인생의 선배님이 나한테 해준 말이었더라고요. 난 요즘에 50대 60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 저도요. 내가 직접 실패 안 하고 들을 수 있는. 맞아요. 제가 내공투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사람이 옳아서 이걸 따라간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야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 리스크 있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 사람 또는 유튜브 또는 책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될 거를 모르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냥 이게 재밌으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막 투어 만들고 막 바로 수익화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맞아. 막 대출 빚이 1억이 쌓일 정도로 그 컨텐츠 진심으로 막 만든 거잖아요. 수익화를 안 하고. 그 1억이 됐을 때 네. 어떤 기분이었냐면 정말 깜깜했다. 곧 내가 찢어지겠는걸?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 되게 좋은 깨우침을 줬죠. 그렇지만 그땐 힘들었다. 근데 너무 동기부여가 돼요.